네, 오늘의 왜 정치부 최선 기자와 살펴봅니다. 자, 민주당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준 후보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나올 만한데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인사검증과 사퇴 압박으로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야당에게 인사청문은 공격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죠. 여기에 현재까지는 후보자들 사퇴 압박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에 나쁘지 않다는 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잘못한 인선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이 45%로 잘한 인선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묘한 게요. 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를 하면 또 부결하겠다. 딱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포기를 하면 찬성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읽히는 거죠. 네,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효적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임명 강행한 장관만 30명이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은 재선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을 임명할 수 있는데요. 168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낙마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낙마를 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후보자를 소통령, 황태자 등으로 부르며 벌써부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펴는데요. 속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조국 수사를 벌이며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운 만큼 배신감과 감정적 불편함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보복 수사를 주도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표현에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 있습니다. 검찰 국가와 혹은 검찰 쿠데타가 이거 완성되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싹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이 마치 거래하듯이 한 명 포기하면 뭐 한 명 해주겠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요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한덕수 후보자는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무슨 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네. 임명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연계 카드를 더 이상 못 쓰게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럴 경우에 민주당도 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할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국은 얼어붙고 그때 다시 여론을 살펴서 대응 방안을 새롭게 짜야겠죠. 이 때문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서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뭐 어떤 결론을 내려도 전국은 시끄럽겠네요. 네, 최선 기자였습니다.